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김철중 기자에게 물어보죠. 네. 자,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 소환 통보를 받은 게 아닌가 보죠? 네, 이 대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요. 국회 민주당 대표실로 검찰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첫 통화가 이루어졌는데요. 소환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의 다음 주 일정을 물었습니다. 몇 차례 전화를 주고받았는데 검찰이 오후 6시쯤 다시 대표실로 전화해 오는 28일로 소환 날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공식 문서는 오늘 오전 9시 역시 민주당 대표실로 팩스를 통해 보냈습니다. 소환 통보 사실이 공개된 오늘은 공교롭게도 이 대표의 호적상 생일이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통보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졌고 언론의 소환 사실이 먼저 공개됐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검찰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일반 소환 대상자들의 경우에도 전화로 먼저 구두 통보를 한 뒤에 출석 요구서를 보내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또 어제 이 전화를 건 게 부장검사였거든요. 부장검사가 직접 당대표실 관계자와 통화를 해서 소환 일시를 전달한 거고요. 이 조사 일정을 협의할 담당자도 알려달라 이런 요청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추가로 팩스와 또 특급 등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도 전달해서 이게 어떻게 이례적인 거냐, 또 이게 어떻게 무례한 거냐 이런 입장입니다. 자, 벌써부터 이제 신경전이 시작이 된 것 같군요. 자, 먼저 왜 소환 통보를 했는지부터 좀 살펴봐야죠, 박건영 기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좀 가물가물한데 소개를 해주시죠. 어떤 의혹인지. 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2014년부터 2017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자 또 성남FC의 구단주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남에 있는 6개 기업에게 광고비와 후원금 160억 원을 유치하게 되는데 이 성남시가 이 돈을 받고 그 대가로 토지 용도 변경 등 각종 사업에 편의를 봐줬다는 게 핵심 혐의입니다. 이 후원금 50억 원을 낸 두산건설의 경우에는 그 대가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용도를 변경해서요 4억을 짓고 수천억 원대 개발 이익을 거둔 혐의로 전 대표가 기소되기도 했거든요. 검찰은 그 이후에도 지금 네이버, 농협, 차병원 등 후원금 제공 기업들을 압수수색도 했고요. 어제는 정진상 전 실장 불러서 조사하면서 혐의를 다져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뇌물인데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그러니까 직접 뇌물을 받은 건 아니고 제3자에게 뇌물을 주도록 한 혐의 맞습니까? 네, 이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요. 네. 제3자 뇌물 혐의부터 먼저 설명을 하면요. 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이 검찰은 성남시가 관내 기업들의 시급한 인허가 현안이나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가 구단주였던 성남FC를 통해서 광고비나 후원금으로 내게 한 돈이 3자에게 준 뇌물이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이제 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첫 소환이 이 성남FC 후원금인 이유는 수사 속도가 제일 빨라서인가요? 일단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여러 수사가 걸려 있지만 이 속도를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수년째 수사가 진행돼 왔고요. 확보한 증거 자료도 그만큼 많기 때문에 또 관련자 조사도 많이 진척이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어제 정진상 전 실장 조사를 마친 만큼 이 대표 소환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철중 기자,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이 성남FC 관련해서는 본인과 무관하고 이미 무혐의가 났던 건데 다시 재수사를 해서 억지로 파헤친다 뭐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실제 지난해 9월이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 대표도 오늘 대장동 수사가 막히니 성남FC 사건으로 소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기업 유치나 후원을 이끌어내는 건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상적인 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광고를 받는 것이 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장은 유죄입니다. 이럴 거라면 전국 모든 자치단체의 후원과 기업 유치에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합시다. 네, 이 경찰이 지난해 9월에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종결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소환도 없이 서면 조사만 해서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에 부실 논란이 일었었거든요. 또 올해 1월에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수사 문계기를 비판하면서 사직서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보안 수사에 나서서 지난 9월에는요.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 공여 혐의 인정된다면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짧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성남시라는 지자체에서 벌어진 유착 비리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이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자, 김철중 기자, 가장 관심 가는 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소환에 응하느냐 여부겠죠. 6일 남았어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 대표가 출석할지 안 할지를 사실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단 소환일인 28일은 이 대표가 광주 전남을 돌며 1박 2일 민생 투어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소환에 응하지 않고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평소 소환이든 재판이든 응하겠다고 얘기한 만큼 소환에 응할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이 대표가 현재 지방 일정 중인데요. 내일 본회의에 맞춰 국회에 돌아오면 소환에 응할지, 날짜를 조율할지, 아니면 서면 조사를 요청할지 등을 당 지도부와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건영 기자, 근데 소환 통보를 했는데 거기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거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서면 조사로 이렇게 끝낼 수도 있고요. 또 이 대표가 소환을 계속 거부하게 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가진 상황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런데 성남FC 외에도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 진행되는 게 많잖아요.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수사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김용 또 정진상 이런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황에서 김만배 씨가 지금 빼돌린 돈 어디로 흘러가 어떻게 쓰였는지 추적하는 수사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 수사도 결국엔 이재명 대표의 배임 의혹을 밝히기 위해 소환이 불가피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또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 수사는 속도가 더디게 보이긴 하지만요. 역시 이 대표와 직결돼 있습니다. 성남FC 관련 이번 소환 통보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런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옵니다. 자, 시작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난 9월이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을 당시에는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 김용, 정진상 등 이 대표의 측근들까지 구속이 됐고 당내에서도 대표직을 내려놓고 수사를 받으라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번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이 대표 방탄이라는 비판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소환에 응하자니 앞으로 대장동이나 쌍방울 관련 수사 등 매번 검찰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철중,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